네, 안녕하세요. 2021 광주 청년주간 청년총 감독 선정 현장 평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2022 광주 청년주간을 기획하고 실행할 청년촌 감독을 선정하는 자리인데요. 먼저 청년총 감독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평가 주의사항 안내, 심사평가 방법, 총 감독 후보자 제안 발표와 제안서 심사평가단의 심사평가, 청년총 감독 선정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고요. 2022 광주 청년주간 청년총 감독 선정 전 과정은 유튜브 채널 광주 청년TV로 생중계됩니다. 먼저 심사평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에 참가하신 전문가 심사단과 청중심사단께서는 심사평가 중에는 휴대폰을 꺼두시거나 잠시 진동 모드로 전환을 시켜주시고 결과 발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평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청년주간 청년총 감독은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공모했고요. 2명의 후보자가 응모했습니다. 현장평가는 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90점으로 합계점수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고요. 정성평가 90점은 전문가 심사단 평가 60점, 청중심사단 평가 30점입니다.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으신 분이 2022 광주 청년주간 청년총 감독으로 선정됩니다. 정량평가 10점은 후보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서 평가하고요. 정성평가 90점은 전문가 심사단 5명, 청중심사단 20명으로 구성된 평가가 심사단이 오늘 후보자의 제안서 발표를 심사해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현장 집계로 스크린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요. 현재 이곳 광주시민회관에는 전문가 심사단 5분과 청중심사단 20분이 평가를 위해 자리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2 광주 청년주간 청년총 감독 후보자의 제안 발표에 앞서 제안서 심사평가단의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제안서 평가심사단께서는 각 청년 총감독 후보자의 제안 발표를 들으시고 기획 방향 적절성, 기획 실현 가능성, 사업 역량 등을 고려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제안서 발표를 들으시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에 각 심사단별 반영 비율에 따라 환산돼서 최종 평가 점수로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점수는 나눠드린 기기를 사용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기기 사용 방법은 리모컨에 평가하신 점수를 누르시고 OK 버튼을 누르면 집계가 되고요. 수정하실 때는 C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는 모든 후보자의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된 이후에 공개됩니다. 네, 그럼 후보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 김경한 님입니다. 네, 항상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렘과 동시에 떨림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얼굴 오래 보셔서 친근감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 광주 청년주간 총감독으로 지원한 이야기 브릿지 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을 이야기로 잇다. 저는 이번 청년주간의 컨셉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청년이 청년을 이야기하다. 이야기 브릿지는 지난 6년간 청년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이야기 브릿지가 준비한 청년주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응모자 일반 현황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이야기 문화 기획자로 활동했습니다. 10번의 청년 강연 대회를 통해서
100명이 넘는 청년 강연자들을 코칭하고 무대에서 기회를 제공했고 20번이 넘는 토크 콘서트와 강연 버스킹을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17년 세계 청년 축제부터 현재의 광주 청년 주간이 오기까지 강연 파트 영보이스는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청년들의 일상과 청년 정책에 관심이 생겼고 2017년 시청년위원회부터 현재 광주 청년 정책조정위원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주간 감독으로 지원한 가장 큰 배경은 청년이 주도해야 할 청년주간을 청년들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변 지인 100명에게 물었을 때 약 92명이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걸 토대로 문제점과 동시에 방향성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1번,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청년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2번, 20살, 39살 모두 청년이지만 그들을 같은 세대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제 나이 30, 딱 중간의 나이로서 그 양극단에 있는 모든 청년 세대의 생각과 취향을 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년 축제하면 떠오르는 컨텐츠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는데요. 지난 5년간 청년 강연 영보이스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축제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전 내년 청년 주간을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동시 축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제 역량은 문화기획과 청년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를 토대로 대한민국 인재상,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가상 등의 장관상을 수상했고 광주광역시장 표창과 전남대학교 자랑스러운 경영대인으로 대학의 얼굴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상 경력을 기반으로 청년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라는 취지의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토대로 꿈을 키워왔고 성장해왔습니다. 지하에 월 5만 원의 공간을 빌려서 소규모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던 5년 전에 김경환은 약 1억 규모의 청년 문화를 기획하는 기획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김경환이 청년 주간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점은 분명합니다. 지자체도 청년단체도 청년에 대한, 청년 주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난 8년간 청년 축제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6명의 훌륭한 총감독님이 계시다라는 강점도 있고 무엇보다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내년도 감독을 올해 뽑는 준비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싶다라는 요구가 늘어났고 이 청년 주간이라는 청년 축제라는 컨텐츠가 광주에서 최초로 시도된 모델이라 타 지역에서 광주 청년 주간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위협도 코로나 이후 청년 예술 공연 문화단체들이 많이 줄었고 연계할 만한 행사가 부족하다라는 위협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하나, 청년이 기획하고 청년이 운영하고 청년이 정리하는 청년 책임 축제로서 이야기의 주체가 청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일짜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전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사업 프로그램 연결되는 단계적 행사로 만들어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청년이 아닌, 즉 청년이 되고 싶은 또는 청년이었던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청년스러움을 보고 어울리며 청년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프로그램에 대한 세 가지 테마인데 청년이 홀로 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사전 기본 주요 프로그램 구성을 해봤고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보통 축제의 뼈대가 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개막식, 폐막식, 서포터즈 운영 등이 있고요. 좀 특별하게 볼 건 광주에는 1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같이 화합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도모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제 프로그램 기획의 핵심은 사전 프로그램입니다. 4월부터 꾸준하게 청년 주간을 위한 콘텐츠와 홍보들이 진행되면서 청년들의 생각과 정책적인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청년 토론 배틀,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강연으로 풀어내는 청년 강연대회,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청년 50일 책쓰기, 그리고 청년들의 끼와 열정을 뽐낼 수 있는 보이스 오브 광주라는 4가지의 사전 프로그램이 상반기 4월부터 주간이 열리는 10월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열린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으로 넘어오시면 제가 아까 3가지의 테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청년이
이야기로 홀로 서길입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강연 컨텐츠로서 청년 강연 영보이스는 세 가지 테마, 청년이 되고 싶은, 청년이 하고 싶은, 청년이 듣고 싶은이라는 강연 대회를 진행할 것이고요. 이 중에 청년이 하고 싶은이 강연 대회의 사전 프로그램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청년하면 연애, 사랑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주간 소개팅 빗다방을 진행하는데 청년 기업, 커플형 SNS 청년 기업인 시린과 협업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청년과 이야기로 함께 가길입니다. 두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년들이 고민도 상담하고 본인의 이야기도 꺼내놓을 수 있는 장으로서 별 캠핑이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별 보면 캠핑하자는 뜻도 있지만 브라보 유얼 라이프의 줄임말로서 별을 사용했습니다. 청년 상담사와 전문 상담사를 불러서 같이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두런 청년 마라톤, 두런 뛸 수 있다,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요즘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러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폐막식과 연계한 줍게임 프로그램으로서 정리도 같이 하고 청년들의 좋아하는 취미도 함께 할 수 있는 마라톤 프로그램도 광주 청년 러닝크루 화랑과 협업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이야기로 누구나 오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볼 수 있는 청년 박람회를 통해 취창업 정보나 판매, 체험, 전시 등이 큰 대규모 부스로 이루어지는 청년이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프로슈머가 되는 행사를 준비했고요. 지형지물을 활용한 계단 음악회, 버스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세계 청년 축제라는 이름에서 세계는 빠졌지만 외국인과 외국 청년들을 뺄 수 없다라고 해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MBTI 빠지면 청년들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하죠. 타로와 사주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계대, 심리대, 성격이라는 컨셉의 프로그램도 별도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사전 프로그램 자체가 홍보 마케팅의 끝이 될 것이다. 4월부터 울려 퍼지는 다양한 청년 문화들의 이야기가 강연자이자 공연자들이 무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컨텐츠가 되지만, 지금과 같이 청중평가를 청년들이 함으로써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축제, 그리고 결국 주간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고, 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동시 축제를 통해서 이 온라인 행사로 타 지역의 청년들이 편안하게 유입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참여는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어플을 홍보에 연계하겠습니다. 타 축제와 연계 방안은 전시와 공연은 프린지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월간 땡땡땡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마라톤은 청년 러닝크루 화랑이 매년 준비하는 마라톤 행사와 연계하고, 외국인은 전남대학교 국제교류의 날, 그리고 다문화 가정센터의 다문화 축제들과 연계할 것이고, 끝으로 대학 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은 16개 대학의 총학생회와 총동아리 연합회와 연계해서 대학 축제들이 끝나고 그 마지막 결실들이 모여드는 최종 축제로 이어갈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홍보 마케팅의 첫 번째 핵심은 사전 프로그램 자체가 홍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서포터즈 또는 SNS 활용, 인플루언서 활용 등도 꾸준하게 제가 홍보 마케팅으로서 사용할 것이고요. 상하반기 홍보 추진 일정은 이렇고, 좀 특별하다 할 것은 9월에 열릴 쇼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상황 매뉴얼은 17년 세계 청년 축제부터 꾸준히 봐왔던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 4가지를 매뉴얼로 준비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기대 효과입니다. 하나, 동원되고 이용됐던 청년의 주체화. 둘, 메타버스 활용으로 접근성을 낮춰 높아진 참여율. 셋,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강연으로, 공연으로, 책으로써 기록하는 축제. 넷, 광주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축제. 다섯, 시끄러운 음악, 술, 연예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편견을 타파하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사전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이 단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평범한 청년의 이야기가 모이고 다양한 청년의 이야기로 채우는 2022 청년 주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펀딩, 민자 유치 방안을 이렇게 4가지고 추진 일정 계획은 이렇습니다. 끝으로 청년의 이야기를 따라 걷는 길이라는, 청년을 이야기로 잇다라는 포맷은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길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걸음으로 만들어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 주간이 청년이 각자의 이야기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브릿지 김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평가의 시간인데요. 평가하신 후에 리모컨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가하시는 동안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선 함께 이 자리에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댓글과 소통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댓글 이벤트 그리고 선물 증정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 소통 가장 많이 하신 분과 또 오늘 퀴즈를 통해서 선물 증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문제 드릴게요. 가장 먼저 댓글로 답변을 해주신 분께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축제 주제는 어떤 걸까요? 축제 주제, 축제 슬로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가장 멋진 응원 메시지를 적어주신 분께 또 선물 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 청년총 감독 후보 2명 성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평가 다 됐을까요? 네, 리모컨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리모컨에 평가하신 점수를 누르시고 OK 버튼을 누르면 집계가 되고요. 수정하실 때는 C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시작 전부터 가장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이 바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네, 다 되셨을까요? 다 되셨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을까요? 네,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량평가 점수 10점을 제외한 심사단의 평균 점수, 잠시 후에 결과가 집계되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문제를 맞추신 분이 있으세요. 네, 퀴즈를 맞추신 분이 있으신데, 댓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축제 주제 맞추신 분, 청년이 청년하다 맞추셨어요. 손다비님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번호를 하나 적어드릴 거예요. 이 번호로 개인정보와 이름 적어주시고 또 이 현장에 오셔서 선물 증정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다비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네. 이번 해 축제 주제는 이미 이제 맞춰주셨고, 댓글 소통 가장 많이 하신 분과 또 후보자들에게 멋진 응원 메시지 적어주신 분께 선물 드릴 거고요. 청년총 감독 후보 2명 성함이 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년 2022 광주 청년주간부터 총감독제를 도입하고 행사를 총괄할 청년총 감독을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또 생중계로 안전하면서도 참여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 점수가 집계가 됐답니다. 정량평가 점수 10점을 제외한 심사단의 평균 점수입니다.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김경환님께서 79.11점을 맞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후보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 장초롱 님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 청년주간 총감독 발표를 맡게 된 장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 박수 쳐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발표한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떨려하는 시간이 길다 보면 조금 더 무던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발표에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무대에 서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두 번째든 첫 번째든 의미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오랜 시간 준비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광주 그리고 청년 2022년 광주 청년 주간의 저 메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What's your color인데요. 그간의 청년 주간을 봤었을 때 2015년부터 진행되었던 청년 주간에는 각각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앞 한번 봐볼까요? 2015년도에는 괜찮은 청년들, 16년 청년은 히어로다, 2017년 청년은 한다, 그리고 2018년 청년은 하나다, 청년의 바다, 있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청년이 청년하다 라고 하는 소주제들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주제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을 굉장히 단정짓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역으로 청년 주간에서 광주 청년들은 도대체 어떤 청년들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주제가 What's your color? 당신의 색은 무슨 색입니까? 이 청년 주간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색은 어떤 색입니까? 라는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기 위해서는 질문에 대한 시간, 답변할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간에 계속해서 요청드렸고 바랬었던 건 청년주간 총감독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들이었고, 그리고 부탁드렸는데 올해 이러한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주간의 총감독으로 발표하고 있는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지내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 광주를 오게 됐는데 광주에 있는 삶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 광주에서 지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서울 생활을 한번 하게 됐었습니다. 섬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는 중소도시에서 자라고 대학교는 광역시에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면 각 지역에 맞는 색깔들을 조금 더 느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서울 생활이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퍽퍽하더라고요. 이 광주에서 느꼈었던 그 정이 없었고 광주에서 느꼈던 즐거움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이곳 광주가 서울에 있는 청년들도 놀러 온다라고 했었을 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마이크를 잡는 역할, MC, 무대 위에서 마이크 잡는 역할들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9년부터 퍼니라이프라고 하는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축제 경험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축제 분야의 경험들이고요. 청년 분야는 2015년 광주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2016년 청년위원회 그리고 또 지금은 서구 청년정책 참여단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청년축제에서 청년주간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었을 때 왜 바뀌었냐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꼭 잡고 가고 싶었습니다. 세계, 청년, 축제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광주에서 표현하는 2015년 하계 유대회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세계인들이 모이는 광주, 여기에서 2022년이 표현하고 싶은 광주 청년 주간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축제와 주간의 차이에 저는 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마치 불꽃놀이와 같은 거죠. 이 화려한 시간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응축된 에너지가 그 순간에 빵 터지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될 건데요. 주간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었을 때 저의 판단은 불꽃놀이와 같은 화려함이 아니라 모닥불과 같은 은은함이길 바랬습니다. 1년간의 청년들의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법들이 청년 주간을 통해서 결과가 발표가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들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세 가지를 크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대화의 장과 더불어서 홍보의 장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광주 청년 500인 원탁회의. 광주의 청년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가? 청년축제 2022년도에 표현하고 싶은 키워드들은 어떤 것인가? 올 초 그리고 또 매달
대상들과 인원수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아카이빙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그리고 또 응축된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과정, 이 청년 축제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 축제는 그간에 3월 달에 입찰이 돼서 선정이 돼서 7월 달에 축제를 해야만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본인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1년간의 시간 동안, 1년보다 조금 짧은 시간이네요.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소통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소통의 역할들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준비기획단, 참여단체 협의회, 그리고 또 500인 청년 원탁회의의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중심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500인 원탁회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초기에 이슈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장들을 마련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 시간과 장을 정기적으로 만들면서 그 간의 표현들이 어떻게 발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청년 기획학교를 통해 가지고 점점 만들어내는 시간들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우리 청년 축제를 통해 가지고 그간에 2015년부터 함께 했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장점들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청년 기획학교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 진행되는 청년 축제는 2022년 만에 청년 축제가 돼서 청년 주간이 돼서는 안 되고 그간의 과정들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응축시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0인 원탁회의 그리고 또 지난 축제들 간의 표현들, 이러한 정보들이 흩날려지는 게 아니라 정보들이 어떻게 취합되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해 맞는 예시들 1% 플랫폼 그리고 팔레트라고 하는 어플들이 있는데 이 어플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응축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앞에 오늘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2019년도에 저 또한 청년주간 청년축제의 총감독을 하고 싶어서 제안을 했었었는데 그때의 메인 주제가 사실 물 만난 청년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와 함께 그리고 또 2015년도에 광주전남 총학생협의회와 함께 했다라는 경력들을 통해서 대학교 연합과 그리고 또 청년들이 물과 함께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았었는데 그때 제안했던 게 축제를 통한 기금 마련, 그래서 우리 지역의 선수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 위한 제안들을 했었었고요. 광주전남 총학생협의회로 대표되는 청년들, 물론 청년들이 대학생들로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청년들이 우리 청년 주간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겠다라는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어서 청년 정책 경매입니다.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슈화를 위한 포인트인데요. 각 구의 구청장님 그리고 또 시청에 계시는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필요하러 하는 정책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광주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라는 것들을 제안했었을 때 거기에 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청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소통의 수입구, 들어오는 출입구들의 방법들을 500인 원탁회의 그리고 또 2019년도, 2020년도의 방식이었죠. 방법이었죠. 청년 주간의 고민택시, 우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이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광주 전남에 16개 대학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16개 대학을 돌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이러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는 응원버스들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보고 접하고 관심을 생기게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축제 행사와의 연계 방법입니다. 광주에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름 타이틀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굉장히 많은 축제의 관계자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인 만남과 스킨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표현법들인지 다양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방안입니다. 청년 주간 및 청년 이슈에 대한 이해도들, 그리고 청년 주목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다 똑같은 결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청년 주간을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일 거고요. 이거에 대한 방법으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부분들, SNS와 유튜브를 통한 방법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축제들에게는 기념품들이 마련이 되죠. 하지만 이러한 기념품들 또한 소비되는 기념품들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방식을 통한 기념품들이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난 19년도의 방식이었는데요. 행사명을 포기한 템플릿 제작하고 다양한 인스타 감성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물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대학교 네, 이번 후보자 장초롱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평가를 하신 후에 리모컨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역량 있는 총감독을 통해서 청년 주도의 광주형 청년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 총감독 선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 점수를 곧 발표를 할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심사는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서로 보완을 유지해 주시고요. 심사가 끝나면 리모컨 기기로 점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누락되면 채점이 되지 않으니까요. 신중하게 심사 부탁드립니다. 네, 리모컨에 점수를 누르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집계가 되고요. 혹시라도 수정을 하실 분들은 C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두 분 다 정말 훌륭하시고 또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네. 다 됐을까요? 다 됐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제안서 평가단 심사단께서는 기획 방향 적절성, 기획 실현 가능성, 사업 역량 등을 고려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정량평가 점수 10점을 제외한 심사단의 평균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네, 80.37.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최종 집계가 남았죠. 정량평가 점수 10점이 남아있는데요. 최종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자들 무대 위로 모셔서 현재 심정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네, 두 분 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김경환님, 현재 심정 어떠신가요? 하고 싶은 얘기를 100%는 못했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이야기 다 해서 좋았고요. 오늘 이렇게 참가하신 심사위원 분들하고 또 청년분들 다 계셔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만족하는 기분으로 우리 옆에 또 장초롱님과 함께 서로 껴안아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따뜻하게 껴안고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한 멘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초롱님, 현재 심정 어떠실까요? 굉장히 떨리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19년도에 총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팀의 개념으로 내년에 청년 주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두 분 다 정말 훌륭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한번 결과를 공개할까요? 네, 다 같이 5, 4, 3, 2, 1 카운트다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5, 4, 3, 2, 1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장초롱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88.37, 김경환님 86.11.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신 점수를 얻으셨어요. 선의의 경쟁을 펼친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2022년 광주 청년주간 청년 총감독으로 선정됐는데요. 장초롱님, 지금 선정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발표 시간도 맞추지 못했지만 좋은 결과를 받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자리라고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내년의 청년주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만큼의 그리고 또 그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의견 여쭙고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한 발자국 더 뛰는 총감독의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심사단과 청중 심사단 그리고 함께 해주신 청년, 시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광주 청년주간 청년 총감독 선정 현장 평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3일 동안 알차고 또 재밌는 이벤트 및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 동료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기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30분 앞당겨서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포레스트 EDM 파티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광주 청년TV 시청자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광주 시민회관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